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수학의 이영태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 대학교 문제하고 제가 이제 강의하는 스타일을 잠깐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강의하는 거는 기본 개념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좀 디테일하게 풀다 보면 개념 설명을 더 자세히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대학 문제를 좀 많이 풀어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좋은 대학 문제도 많이 풀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일본 이제 동경대 이걸 도쿄 일본어로는 도쿄 뭐 다이가쿠 이렇게 하니까요. 도쿄 대학교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우리 논술 우리나라 문제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좀 약간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먼저 문제는 링크에 있는 거 한번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받아 보실 분들은 받아 보시고요. 한번 문제 한번 볼게요. 먼저 도쿄대 1번 문제예요. 이거 2022년도 입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수학 선생님이 한데 일본어를 좀 잘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하는 거 있고 또 제 친구가 또 일본인이에요. 일본인인데 그 친구도 이제 일본 명문대 나왔어요. 진짜 도쿄대 나왔어요. 도쿄대 출신인데 그 친구한테 좀 부탁할 때도 있고 제가 준비할 때도 있고 해서 도쿄대학교 문제는 도쿄대뿐 아니라 일본 뭐 메이지 한 10개 대학 문제든 제가 늘 관리하고 있으니까 제 수험생들한테는 제 학생들한테는 항상 이렇게 같이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많은 수리논술 선생님들이나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은 일본 문제하고 상관없을까? 그런데 수학 문제는 어떻게 보면 상관이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만드시는 분들도 헷갈릴 때는 외부 서적을 좀 참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요. 일본 그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서적 이렇게 참고해요. 제 친구가 일본인이라서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 친구도 일본 사람인데요. 뭐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서적 갖다가 이제 번역해가지고 저한테 좀 그때는 많이 부탁을 해요. 부탁을 해가지고 저 일본어로도 바꾸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로 카피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완벽하게 카피는 아니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본 대학교 문제 1번 봐보면 문제 1번에서 이렇게 보면요. y가 x제곱 플러스 axb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라. 우리 고1 수학 문제예요. 그리고 문제 2번 같은 경우로 접선에서 수직을 만날 때 세 점에서 만난다. A 범위를 구해라. 이거 우리 많이 풀었던 문제예요. 공통 수학 파트에 있는 고1 수학에 있는 수학 상하 파트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문제 3번 볼게요. 수열 문제예요. 수열 문제인데 다만 이거를 A 2021을 3으로 나눈 나머지 이거는 우리 수능에서도 많이 쓰는 형태니까 수열의 형태예요. 보세요. an 플러스 1에 an의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요거는 an 플러스 1 주고 an의 제곱을 주고 n의 n 플러스 2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게 점화식 수학적 귀납법 형태예요. 우리 점화식을 교과과정에 이게 애매하게 돼 있어요. 이게 들어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있는 거 있고 이걸 수학적 귀납법으로 풀어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논술 같은 경우는 수학적 귀납법을 가르쳐 줘요. 어떻게든 맞춰내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형태를 계산하는 문제, 최대 공약수 뭐 이런 문제. 문제 4번 같은 경우는 확률을 벡터로 나타내는데 요거는 우리나라 교과과정에서는 사실 있기는 한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문제를 패스할 거예요. 요거는 풀어주었을 때 우리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이과 1번 문제를 가볼게요. 뒤에 페이지 3장짜리 있으신 분들은 이거 한번 보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fx는 코사인 lnx 코사인 인테그랄 x의 코사인 t 플러스 ln 코사인 t의 최대 최소값. 이거 많이 풀었잖아요, 우리도. 이거는 한국 문제하고도 똑같은 경우예요. 자, 이과 문제 뭐 요거하고 A1은 1이고 an 플러스 an의 제곱이 1, 뭐 3의 배수임을 보여라. 요런 게 좀 힘들겠죠. 요거는 아마 우리나라 문제로 바뀌었었을 때는 뭐 A의 뭐 2022번 값을 추정하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요런 것만 좀 바꿔주면 돼요. 이과 문제 3번 네 번째 봐볼게요. 페이지 4페이지에 있는 거. 요거는 약간
뭐 영역의 문제가 되는데 요거는 이렇게 나오면 상당히 좀 힘들어요. 제가 봤었을 때. 이거는 우리 윤 대통령 입장하고도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저 같으면 이 문제를 패스해 줄 거예요. 이과 문제 4번, 이건 상당히 좋아요. 세 점의 저에서 만나는 직선을 보여야 하다. 그 다음에 이과 문제 5번으로 가볼게요. 이과 문제 5번으로 갔을 때 움직임을 K 부피를 구하라. XY 평면 위에서 뭐 이것도 그럭저럭 괜찮은데 회전하여 곡선 S가 되는데 이게 교과과정 외가 조금 될 수 있어서 애매해서 저도하면 이 문제를 좀 패스하고 문제 6번도 좀 패스하고요. 그러면 총 토탈 문제가 여기 있는 문제가 뭐 이제 딸린 문제까지 하지만 총 4문제, 8문제, 6문제, 8문제, 10문제 정도예요. 그러면 10문제가 일본 대학 문제에서 나왔었을 때 제가 봤었을 때는 한국에서 의용할 수 있는 거는 6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선생님별로 어떤 선생님은 뭐 무시하고 있을 뭐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 생각은 좀 관점이 틀려요. 우리나라 기출문제들도 풀지만 또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수학이 일본 수학하고 상당히 좀 비슷해요. 미국 수학은 너무 쉽고요. 물론 미국 대학 수학도 상당히 어렵지만 고등학교 수학은 쉽고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하고 커리큘럼이 복수평면이나 복수수 빼놓고는 지금 다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0문제 정도에서 6문제 정도가 이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요거를 골라서 한 취사 선택을 해준다면 저는 좋은 결과가 우리 상위권 학생들한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문제 자체가 예를 들어서 카톨릭 의대라든지 몇몇 의대에 있어요. 아주대 의대도 그렇고 문제 진짜 풀이가 A4로 2장, 3장 되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문제는 지금 준비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디피컬트한 거 스케일 킬러 문항이요. 아무리 의학대래도 지금 대통령님이 경고를 했어요. 이거는 제가 봤었을 때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 3문제죠. 한 2문제는 괜찮은 건데 하나 문제 극강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 내가 봐도 무슨 말인지를 하는 문제예요. 그 문제 못 내요. 100% 못 내요. 그러면 제가 봤었을 때 3문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 과거 1번, 2번 하고 3문제가 아니라 3번, 4번, 4문제 아니면 5문제까지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서는 지금 1분 수학에 있는 문제 좀 요거 만만한 거를 요 사이에 집어넣지만 수학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문제가 5개 돼도 이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간 때문에. 그러면 제가 봤었을 때 일본 수학과 관련된 거를 공부해 주면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좀 다문항을 좀 만만한 거를 많이 풀어보는 형태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기하, 확통, 미적은 다 기본적으로 공부해 놓고요. 기하하고 확통을 공부를 안 해놓고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이 문제를 준비하겠다? 아니에요. 연결이 됐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미적만 공부하겠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의학대는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부산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기하하고 미적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합친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하도 나올 수 있고 미적도 나올 수 있고 순열 조합은 고1 때 배운 수학이기 때문에 확률 통계도 같이 묶인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일본 동경대 문제를 한번 풀어보니까 어떠냐? 괜찮다는 거예요. 풀만하다. 양호, 좋다, 굿이라는 거예요. 굿. 물론 이거는 강사님들, 선생님들이 취사 선택을 해야 돼요. 너무 어려운 것만은 여기도 상당히 킬러 문제가 있어요. 그건 빼주셔야죠. 그건 빼주시고 전체적으로 제가 봤었을 때 우리나라가 응용하는 거 한 70%에서 80% 정도는 일치한다. 일치. 풀어주자. 체감적으로 풀어줘야죠. 그래서 제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한테는 우리나라 기출문제뿐 아니라 동경대 문제, 도쿄대 문제, 그 다음에 와세다, 게이오 이런 대학별 문제 제가 취사 선택을 해드릴게요. 너무 어려운 문제에 시달리면 안 되니까 그거는 준비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풀어드리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본 동경대 문제하고 우리나라 문제하고의 한국 수리논술 하고의 어떤 연관성은 어떨까요? 관련이 연결고리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풀어주자는 거예요. 외래문물도 받아들이고 우리 것도 뭐 수출하면 좋고 하듯이 서로 어떻게 돼? 이렇게 카피하는 형태로 공부를 해주자는 거예요. 만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커리큘럼 과정 중에서 기본 개념은 해야 되고 기출문제 풀어야 되고 일본 수학 문제를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